안녕하세요. 네, 얼굴 알고 계신 분도 꽤 있으시고, 오늘은 이제 한과형 간담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김성화 부원장이고요. 이제 제 담임반 하시던 어머니들도 계시고, 원래 계속 수업했던 어머니들도 계셔서 제가 한동안 조금 이번 달쯤에 좀 몸이 안 좋아서 잠깐 쉬었었는데, 이제 다음 달 내신 끝나고 다시 복귀를 할 생각이어서 일단 오늘은 그 한과형 관련돼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일단은 한과형 이제 올해 관련돼서 1단계, 2단계, 3단계 좀 특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멋있네요. 일단 오늘은 수학부터 하고요. 수학이 끝난 다음에 이제 과학에서 박혜진 선생님께서 과학 분석을 해드릴 거고요. 저는 일단 2024년 거 올해 진행됐던 한과형 이시 분석을 한 이후에 이제 올해 이제 응시를 하게 되는 우리 친구들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 입시 분석을 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입시다 보니까 영재학교라는 것도 경쟁에 의해서 가기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친구들이 또 얼마만큼 준비가 된 친구들이 얼마만큼 지원하냐가 사실 되게 경쟁이다 보니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최근 3개년 동안 한과형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도부터 보면 2022년도에는 이때는 장애인 전형이 없었고 일반 전형으로만 진행됐을 때거든요. 1단계 957명이 지원을 해서 459명을 2단계 됐다라는 거는 이 나머지 숫자 500명만큼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1단계, 이때 코로나 그 다음 되게 심할 때잖아요. 심할 때다 보니까 응시자들을 대폭 줄였었거든요. 시험장은 제한되고 아이들을 좀 널찍이 앉혀야 되는 이런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2단계 응시자를 대폭 줄여서 1단계 때 이때는 B가 하나 있는 친구도 떨어진 친구 되게 많아요. 올 A인 친구들은 보통 합격했지만 올 A인데도 불구하고 추천서가 안 좋은 친구 떨어진 친구도 있었던 시절이고요. 또 3단계는 152명 정도. 그래서 원래 항상 보면 알겠지만 한과형은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3단계 자체 경쟁률은 높진 않아요. 그래서 한과형은 항상 2단계가 중요해요. 저희 학원에서 제가 이때부터 한과형 담임을 본격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전에 다른 학교 하다가 이때부터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3단계에서 제가 담임한 이후에 떨어진 친구는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2단계를 얼마만큼을 준비를 잘 할 수 있냐가 한과형에 가장 적합하냐 그렇지 않냐를 구분 지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때부터 2023년부터 이제 장애인실 전형이라는 이제 좀 특수 전형이 나왔죠. 그래서 이때 첫 해 2023년 첫 해 장애인실 전형이 나올 때 교장 선생님께서 이때까지는 20%였거든요. 전체 정원의 20%였는데 이때 처음에 설명해둔 보통 언론에서도 할 때 2025학년부터는 40%까지 확대한다라고 자기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미리 공언을 했었어요. 실은. 그래서 이때 장애인 전형과 일반 전형 이렇게 나눠서 진행했었고, 이때는 많이 떨어졌지만 이때는 사실 떨어진 친구들이 별로 없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거는 1단계에서 2단계 갈 때 좀 어디까지 내신을 어느 정도 맞아야 영재학교를 합격할 수 있나요? 라고 말씀을 어머님께서 문의를 많이 하시는데, 이거는 사실 알 수 없어요. 이때처럼 빡빡하게 진행할지, 혹은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더 보시면 알겠지만 1단계 거의 떨어지지 않았죠. 이 떨어진 친구들은 어떤 정도라고 보셔야 되냐면 수과학에서 수학 포함해서 B가 5개 정도 있는 친구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주요 과목 기준으로 저는 어떤 음악이라든가 음미체 이런 거 말씀드리지 않고 주요 과목에 해당되는 과목들이 B가 5개 이상 정도 되면 실은 A가 거의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아닌 친구들은 대부분 됐던 경우인데, 근데 이거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이거 좀 조심하셔야 돼요. 이 750에서 574가 이제 이거고, 여기에는 이 장애실 전형이 좀 달라졌잖아요. 이때는 장애실 전형과 일반 전형이 분리가 돼서 진행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은 여기서 떨어진 나머지 200명은 그냥 낙동강 오리알했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응시만 하고 그냥 끝났었어요, 사실. 근데 이때는 작년에는 좀 바뀌었죠. 장애인실 전형 350명이 지원했는데 이 중에 2단계 심층 면접 50명 그리고 심층 면접 대상자는 아닌데 2단계 응시 자격 일반 전형 응시 자격을 120명을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24명을 원래 뽑을 예정이었으니까 이때 여기서 50명 시험 본 중에 나머지 탈락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탈락자들이 120명과 합쳐져서 일반 전형에 응시를 했어요, 올해는. 그래서 올해는 많은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장애인실 전형이 작년에 이때 2023년도에 하면서 되게 말이 많았거든요. 그러면 이 200명은 진짜 말 그대로 소리만 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약간의 그럼 장애인실 전형을 누가 쓰냐, 3학년들 누가 쓸 거냐, 도대체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사실 어떤 친구가 붙는지 명확하지도 않은데 그래서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올해는 작년이죠. 작년 이제 공부했던 친구들, 작년에 이제 올해 이번에 합격한 친구들은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실 전형에 대한 보완책을 진행을 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 750에서 574가 서류 통과자였으니까 실은 좀 떨어지긴 했죠. 근데 이 떨어진 친구들은 대부분의 친구들은 3학년 친구들보다는 2학년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2학년 친구, 3학년 기준으로 하면 서류가 조금 올해 최종 합격한 친구,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 기준으로 아까 말한 수가 포함해서 B가 5개 있는 친구도 합격한 친구, 최종 합격한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은 저도 너 좀 너무 불안하다. 이게 사실은 합격할 수도 있지만 너무 불안하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이거는 사실 선생님도 장담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다행히 그 친구는 1학기 때 주요 과목 전체가 망했었지만 2학기 때는 다시 대신에 이제 올 A를 맞고 한과형에는 그 6번 지문, 7번 지문에 이제 기타 사항을 적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자기가 이제 조금 더 레벨업한 느낌의 뭐 1학기 때 내신은 어떻게 안 좋았는데 2학기 때 보완을 했다라는 자기주도 학습을 통해서 어떻게 보완했다라는 걸 되게 어필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추천서를 좀 잘 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는 어쨌든 작년 같았으면 떨어졌을 건데 올해는 어떻게 보면 운이죠. 일정 부분 운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까지 갔던 친구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3단계 152명 중에 120명 합격을 하는 거고 이때도 110명 합격하는 거예요. 장애인실 10명 최종 합격을 했으니까 사실 24명이지만 실제로 이거는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교장 선생님은 지금 영재고 시스템, 영재 교육에 대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되게 많으신 분이에요. 한과인 교장 선생님. 그래서 지금 같은 영재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를 이렇게 진행을 해나갈 친구들을 잘 길러낼 수 없는 입시 체계다. 그래서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 장애인실전형이라는 거를 좀 사실 한과형만 있는 거잖아요. 한과형만 특화돼서 진행을 하려고 해서 엄청 확대하는 마음도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 교장 선생님이 계속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제로 담당하는 선생님은 조금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면 자기들은 수업을 해야 하잖아요. 수업을 하다 보면 이 장애인전형에서 뽑혀온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많은 친구들이 수업에 따라가기 쉽지 않는 부분이 보이면 좀 컷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24명 정원이었는데 실제 뽑힌 거는 10명. 올해도 지금 제가 좀 그 합격하신 분이랑 그리고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제가 좀 어머니들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맥스 17이라고 해요. 이것보다 더 적다는 말도 있어요, 실은. 그래서 24명 다 뽑히지 않고 17명 정도 뽑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최근 한가형 신입생 어머니들 좀 궁금해 하셔서 사실 이런 거는 잘 이게 학교 홈페이지 있어요. 근데 되게 숨겨져 있어요. 숨겨져 있어서 저도 이제 학교 관련된 그 서류들을 다 뒤져 보면 이게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어머니들이 이제 지역별 합격자 저희는 수도권이니까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전에는 2020년, 21년은 서울이랑 이쪽 저희는 이제 서울 경기 쪽을 봐야 되니까 서울과 경기를 한번 토탈 해볼게요. 지원자입니다. 지원자 2021년 28.6%, 24.9%, 50%좀 넘죠. 근데 합격자 볼게요. 41%, 28%, 70% 가까이 됐었잖아요. 수도권에서
이 2023년 이전, 2022, 23 이전에는 60% 내외로 수도권 친구들이 합격을 했었어요. 계속 한과형은. 근데 실제적으로 되게 많잖아요. 41%, 28% 되게 많은 거죠. 지역 선발이 없다는 걸 감안해도 오히려 이쪽에 보면 부산이 21.5%, 이쪽은 경남 쪽이니까 10%, 4%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경남권에 있지만 2021년도 이전까지는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이 합격을 많이 했던 거였는데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2022년도부터 조현 선생님 바뀌고 이제 장희실장도 이제 나왔긴 했지만 이때부터 다른 학교들이 지역 선발제가 생겼어요. 지역 우선 선발제가 생겼는데 지금도 역시 한과형 지역 선발 하지 않잖아요. 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있거든요. 보여요? 지원자가 27.4% 크게 변화가 없죠. 경기 24.9%, 19.2% 변해서 합쳤으니까 50%가 좀 미달하긴 하는데 합격자를 보면 33.1%, 28%예요. 41%가 33% 바뀌었죠. 조금 다운됐어요. 다시 2023 볼게요. 장애실 전형은 약간 좀 논의 케이스로 봐야 되니까 저희는 일단은 일반 전형부터 전체적으로 볼게요. 22.3% 지원자 자체도 비중이 좀 줄었죠. 그 다음에 합격자도 지금 41%, 33%, 27%까지 조금 떨어졌어요. 어쨌든 지원자도 좀 준 거는 맞지만 수도권을 보면 27.5%랑 경기 볼게요. 25.8%죠. 합치면 이제 50%까지 떨어진 거예요. 실제적으로. 제가 인천 빼고 일단 말씀드릴게요. 서울이랑 경기만 놓고 봐도 지금 70%에서 이쪽이 60%까지 50%까지 떨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권에 있는 친구들이 뭐 서울이라던가 경기라던가 혹은 이제 대전 뭐 이런 쪽으로 많이 지원한 부분도 있지만 비중으로 놓고 보면 보시면 알겠지만 27.4% 지원해서 27.5%니까 이때 보면 28.6%에 41% 합격, 27.4%에 33.1% 합격. 조금은 약간의 지역에 대한 지역 선발을 따로 우발을 주진 않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의 3단계까지 거쳤을 때 약간의 메리트를 전체 지역에 할당을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사실 입시 요강이랑 그 학교 내부 자료는 아니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자료를 보면 지역 인재를 선발을 하겠다라는 문구는 있어요. 다른 학교처럼 딱 각 지역마다 한 명씩 두 명씩 뽑겠다라는 그 제도는 없지만 지역 인재를 육성하겠다라는 취지는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일정 부분은 좀 적용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대치동 쪽에 서울 쪽에 있는 친구들은 몇 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은 근데 이거 저희 이 한과형만 그런 건 아니에요. 모든 영재학교들이 지역 우선 선발 제도를 두다 보니까 다른 영재학교는 더 심해요, 실은. 예전에 뭐 대전이든 혹은 다른 영재학교들도 보통 보면 서울만 놓고 봐도 50% 육박했던 게 지금은 한 30%로 다운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적인 영재학교의 흐름이 한과형에도 들어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학생들 분포를 보면 학년별 분포를 한번 볼게요. 2021 지금 2024학년도 거는 없어요. 지금 이거는 공식적인 자료이기 때문에 2024학년 자료는 아마 내년 5월 달쯤에 공개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입학해서 1학년 다니고 있는 친구들까지 기준이에요. 2021년도에 보면 죄송합니다. 중1 이게 지원자거든요. 중1, 중2, 중3, 중1, 중2, 중3 이때도 중1, 중2, 중3인데 실제적으로 1학년, 2학년은 묶어서 보면 한 10명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체 정원의 10% 내외가 2학년, 3학년이 아닌 친구들이 뽑아주는 구조로 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남녀 비도 이제 특히 이제 여학생들 두고 있는 부모님들 궁금해하시니까 제가 좀 자료를 좀 찾아왔는데 예전에 2021년도에 보면 좀 극단적으로 여학생이 좀 적은 때도 있긴 했었어요. 120명 정원에 여학생 11명밖에 안 되는 학년도 있었는데 그 이후에 보면 여학생이 한 20% 육박을 하죠. 실제적으로. 근데 여학생이 20% 육박한다라는 거는 남학생에 비해서 여학생이 지원자 수 자체가 적긴 해요. 영재학교 특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과영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여학생 비율이 그렇게 낮은 학교는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지원자 수가 남학생이 비교를 해보면 200명이 26명이 됐고 758명이 104명이 됐으니까 대충 비슷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학생이 특별히 불리하다거나 혹은 그런 거로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남녀 성비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이제 실제로 장애실 전형과 일반 전형을 나눠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장애실 전형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또 작년이랑 또 다르게 좀 기간이 좀 달랐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단계 진행했던 원서 접수랑 추천서 입력 이 기간이 3월, 다른 형제학교는 6월달에 시작하잖아요. 1단계 서류 접수 6월달에 하는데 장애실 전형 같은 경우에는 4월 초 기준으로 언저리로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대신에 이제 이따 또 설명드리겠지만 작년이랑 좀 달라지게 학교장 추천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각 학교당 2명까지만 제한을 뒀어요. 각 학교당 2명. 그래서 일부 학교는 자기는 장애실 전형을 준비하려고 계속 했는데 학교에서 2명이 뽑히지 못해가지고 장애실 전형을 쓰지 못하고 일반 전형으로 넘어와서 썼던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장애실 전형이 이제 좀 아직은 이제 막 생긴 제도다 보니까 약간 과도기에 있어요. 그래서 작년, 재작년과 다르고 올해 또 달라진다고 또 공지가 나왔어요. 10월 달에 공지가 또 나왔고 크게 뒤에 설명했지만 내년에 또 달라질 수 있고 이 부분은 약간 일반 전형은 어느 정도 이제 세팅이 돼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 장애실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이제 항상 조금씩은 변할 수 있다라는 그거를 좀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1단계가 원서 접수인데 추천서로 대체가 됐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면접 통해서 발표를 먼저 했죠. 그리고 이 일반 전형 2단계가 끝나기 전에 왜냐면 아까 120명에다가 여기서 떨어진 나머지 친구들이 일반 전형 2단계 응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쯤에 먼저 장애실 전형은 실제적인 끝났고 7월 3일 날 최종 발표를 했죠. 2단계가 7월 9일 날 봤었으니까 실제적으로는 2단계 일반 전형을 응시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전에 치른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면 장애실 전형은 이제 학교에서 뽑고자 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뽑고자 하는 방식이 추천서를 많이 했어요. 학교장 추천과 그 이전에 다른 학교들 보통 보면 이제 추천서 A, 추천서 B 이렇게 하죠. 추천서 A 같은 경우는 그 해당 과목에 관련된 거, 추천서 B는 보통 담임 교과 했는데 추천서를 좀 강화를 하면서 추천서가 A가 A1, A2가 있었어요. 그래서 추천서 A2, 추천서 총 추천서가 4개가 들어가는 학교장 추천까지 포함하면 4개가 필요했던 올해였고요. 근데 이거 안 찍으셔도 돼요. 왜냐면 올해 또 바뀔 거라서 이거는 바뀌고 나면 또 공지사항이 나오면 다시 제가 뭐 학생들을 통해서 혹은 뭐 유튜브라던가 이걸 통해서 다시 업데이트를 해 드릴게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는 아이들이 어떠한 개별적인 것보다는 주변에 그동안 오래 지도했던 선생님들의 말 그대로 그 해당 역량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은 보통 수학, 과학 중에는 물리, 화학, 생명, 그 다음에 정보, 기타 이렇게 6개 영역에 특출난 뭔가 활동을 했던 친구들이 추천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는 입학 면접을 통해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방문 면접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올해도 크게 보면 3개 케이스였어요. 방문 면접을 왔던 친구도 있었고요. 안 왔던 친구도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어떤 친구는 안 왔어요. 그래서 떨어졌나? 분명히 뭔가를 물어봐야 되는데 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서류만으로 했으니까. 그럼 어떤 친구 저희가 몇 명 썼었으니까. 근데 그 중에 일부 친구는 왔고 어떤 친구는 전화로만 했고 어떤 친구는 아예 면접을 안 했고 그래서 면접을 잘 했던 친구도 있었고 전화로만 했던 마지막에 했던 친구도 있고 아예 안 온 친구 있어서 안 온 친구 학부모님께서 아예 이게 때가 지났는데 면접 기간이 지났는데 안 와서 떨어진 거 아닌가 되게 문의도 많이 주시고 저도 사실은 좀 바뀐 제도다 보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실은 최종 합격한 친구는 안 온 친구예요. 그리고 전화 면접하거나 했던 친구 중에 50명 안에 든 친구도 있고
120명 이게 50명을 선발하는 것도 문제지만 120명 선발하는 게 더 크거든요. 2당 응시 자격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의당 120명에 해당되는 그 자격 아예 못 들어간 친구도 있고 120명 그 안에는 들어가서 일반 전형으로 해서 최종 합격한 친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딱 정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면접을 와야 좋은 건지 아니면 여러 개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친구는 확실하니까 면접을 안 갈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긴가민가하니까 면접을 통해서 뭔가를 확인을 해보고 싶은 것도 있고 이제 물론 학생들한테 전화 안 하지만 그 담당 추천서를 써주신 선생님한테는 또 전화를 갔던 친구도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게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너무 케이스가 좀 다양한 분포가 돼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아까 말한 6월 22일 날 했던 게 심층 구술 면접인데 1박 2일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자기가 주요하게 탐구 보고서 3개를 내는데 그 3개에 대한 일단 면접을 해요. 심층 면접을 하는데 하루는 심층 면접을 하는데 그 심층 면접이 한과형 지도 교사도 있고 카이스트 교수님이 이렇게 한 조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 그 관련된 파트 담당하신 분이 심층 면접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루는 이 친구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서류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 친구 뭔가 되게 그럴듯하게 만들어져 있는 친구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친구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뭔가 선별을 하기 위해서 실제 시험도 봐요. 예를 들어 정보나 수학 같은 경우 수학 시험 보고 물리 같은 경우는 물리 시험을 봐요. 그래서 그 관련된 거랑 그 다음에 인성 면접도 하고요. 상황에 대한 인성 면접도 하고 그래서 1박 2일을 통해서 올해 했던 것도 작년이랑 거의 유사했거든요. 작년이 거의 유사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변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기들이 평가하는 이거는 정해져 있는 것 같고 방식적인 부분은 그래서 최종 합격이 원래 예정은 24명이었는데 올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맥스 17명이 최종 합격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필요한 서류를 한번 보면 원서 당연히 쓰겠죠. 탐구활동 증빙 자료가 이제 기본 일반 전형 친구들도 탐구활동 증빙 자료가 있긴 해요. 근데 일반 전형에서는 이거는 선택이에요. 내도 되고 안 내도 되고 그리고 이거가 엄청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장애인실 전형에서는 이게 메인이에요. 왜냐면 장애인실 전형에서는 추천서랑 이제 자기소개서가 없어졌어요. 자소서가 없어요. 자소서가 없는 대신에 얘가 중요하죠. 얘가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어머니들이 그러면 우리 애가 그래도 뭔가 아직 수학과학은 준비가 덜 됐지만 그래도 이쪽 뭔가 항공 쪽이든 혹은 발명 쪽이든 정보 쪽이든 뭔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러면 좋아하는 것 같으니까 장애인전형을 써볼까? 라고 부랴부랴 준비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친구들이 초등학교 적어도 고학년부터 뭔가 활동을 한 게 누적되어 있는 게 있지 않으면 지금부터 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 볼까? 라고 생각하시면 아예 신경도 안 쓰셔야 돼요. 그런 친구 다 떨어져요. 제가 장담하건대 한 명도 붙지 않아요. 지금 만들어질 수 있는 건 아니고 이 합격하고 아까 말한 50 플러스 120에 들었던 친구들은 제가 담임을 계속 했으니까 제가 그 탐구 관련된 것 증빙 자료도 제가 검토하고 막 했을 거잖아요. 면접을 준비를 해줘야 되니까. 합격권에 있는 친구들은 되게 지속적으로 한 주제에 대해서 누적되게 오래 했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 친구는 적어도 발명이든 정보든 뭐 수학이든 혹은 물리든 생명이든 간에 뭔가를 이쪽에 일관되게 관심이 있어서 진행을 해왔다라는 게 보여야 돼요. 그런 친구가 만약 있다라고 하면 장애인실형 써도 돼요. 저는 이 장애인실형 제도 자체는 되게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이제 영재 교육이 뭐냐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고 이게 맞는 방식인가에 대한 고민도 많잖아요, 사회적으로. 저는 장애인실형 제도 자체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좋은데 취지는 좋은데 정말로 이런 친구들을 잘 뽑을 수 있냐는 약간은 저는 그거는 좀 더 고민해 보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거를 생각을 하고 지금 부랴부랴 우리는 애들은 지금 수학과학이 조금 약하니까 근데 관심 있는 분야는 있으니까 그쪽을 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냥 안 하시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맞고 일반 전형을 쓰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올해는 작년이랑 다르게
중복지원이 안 돼요. 이제 장애지원 썼다가 아예 응시도 못하고 그냥 4월달에 영재학교 끝날 수도 있어요. 올해는 또 바뀌었기 때문에 새로 공지사항 나온 거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부분들은 잘 선택을 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자기가 공부가 어느 정도 좀 돼 있고 영재학교를 이제 어떤 영재학교 갈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들이 뭔가에 대한 탐구심도 있고 진짜 이과적인 성향으로 계속 뻗어나갈 친구라면 저는 한과형을 되게 추천을 해요. 제가 한과형 학교를 되게 담당을 하지만 되게 싫어하기도 해요. 왜냐면 입시 담당하다 보면 뭔가 명확하게 보여야 되는데 한과형은 약간 두리뭉실하게 잘 오픈을 안 하는 경우가 좀 많다 보니까 되게 말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어딘가에서 또 저랑 똑같은 말이 막 돌기도 하고 저랑은 완전히 180도 다른 관점에서 이게 뭐 공지된 사항처럼 말하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사실은 어떤 것도 공지한 적은 없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에 대한 되게 불친절한 학교인 건 맞는데 일단 여기에 이제 이미 누나나 형들이 다니는 친구도 있고 보면 그 친구들이 보통 보면 되게 만족도가 높아요.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훨씬 만족도가 높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그 친구들이 실제 그 영재학교 이후의 과정에서도 충분히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뭔가 역량이 누적될 수 있는, 사실 영재학교 들어가면 어머니들이 생각과 다르게 아이들 내신 싸움에 피 튀겨요. 서과형이나 경기나 저쪽 막 내신 수업 장소혁 원장님만 해주시고 있는데 내신 팀이 막 10개 돌아가고 그래요. 1학년, 2학년, 3학년까지 토탈에서. 그래서 생각보다 어머니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게 진짜 영재 교육인데도 불구하고 학원에 계속 고등학교 내내도 의존을 해야 되는 영재학교도 꽤 많거든요. 물론 그게 편하니까 효과적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친구들이 그 영재학교, 저는 입학 관련된 걸 담당하지만 이 친구들은 어쨌든 제 제자니까 계속 보잖아요. 대학교 간 모습도 보고 그 이후의 모습도 보는데 그런 전반적인 걸 놓고 봤을 때 저는 한과형을 되게 추천을 하고 아이들이 진짜로 뭔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응시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또 입시를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런 뭔가 자기의 꿈과 뭔가 비전을 펼쳐보기 위해서 일단 입학을 해야 그걸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적합한 부분이 어떤 거가 되는지 또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올해가 작년과 달라진 점입니다. 이거는 작년에는 지원이었지만 올해는 학교장 추천으로 바뀌었었고 그 다음에 중복 지원 불가했는데 이게 중복 지원 가능으로 바뀐 게 올해 이게 가장 이슈였죠. 사실 다른 영재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게 싫어했을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다른 친구들이 2번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뭐 되게 싫어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절차가 지원 1단계 서류 2단계였는데 추천, 서류, 면접 이렇게 됐죠. 그래서 자기소개서가 빠져 있는 이 부분, 그 다음에 추천서가 강화된 부분. 추천서 기존에는 2개였는데 A, B였는데 이제는 학교장 추천 포함해서 여기 3개가 들어가야 되니까 추천이 메인으로, 자기소개서보다는 메인으로 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가면 편했을 텐데 이제 다시 최근에 떴죠. 10월 달에 공지사항이 홈페이지에 딱 업로드가 됐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20% 내외였는데 원래로 하면 제가 한과형 담당을 하다 보니까 학교장 선생님들이 뭔가 말하는 기사 것들로 제가 좀 서칭을 해서 찾아보는데 그때 처음에는 올해부터 이제 올해 들어가 입학을 하는 것부터 40%까지 확대 예정이다라고 말했지만 실은 이제 25%로 뭔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확실해요. 교장 선생님의 의지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25%다 뽑힐 거냐? 이거는 또 봐야 돼요. 만약에 좋은 친구들이 많다라고 뽑힐 건데 뭐 작년 올해처럼 24명 최대 정원이었는데 실제로는 10명, 16명 뽑혔듯이 30명 정원에 30명이 다 뽑히지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긴 해요. 근데 이제 많은 좋은 친구들이 가면 뽑히겠죠. 근데 이제 그 한과형에서 기준으로 하고 있는 이 정도 친구들이 와야 한과형에서 정상적인 수업을 진행하고 다른 친구들과의 수업적인 괴리감 없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는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까지 컷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드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5%까지 올해는 확대 예정이고요. 과목은 이제 정보가 빠졌어요. 정보가 빠졌는데 정보는 제가 봤을 때는 정보 이전에도 시험 보는 걸 수학으로 같이 봤거든요. 수학에 그냥 뭉뚱그려서 보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사실 이제 올해 영재학교부터 이제 정보 쪽은 다른 영재학교들이 좀 많이 선점을 해요. 실은 경기도 정보 영재 관련된 친구들을 자체적으로 뽑겠다. 대전은 3단계에서 정보 시험을 아예 보겠다. 이제 공지된 사항이거든요. 뭐 그거가 영향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정보가 이제 수학 쪽으로 아마 혹은 기타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분야가 5개 분야로 됐고, 자 이게 제일 크죠. 사실 이제 제가 봤을 땐 이게 제일 어머니들이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고민 안 해도 돼요. 이거는 어차피 인원수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장애식 전형을 썼다가 일반 전형으로 기회가 있었잖아요. 150명에 한해서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성적이 좀 괜찮은 친구여도 조심스럽지만 썼어요. 많이 썼죠. 그래서 거기서 장애실이 떨어졌지만 일반 전형을 합격한 친구도 실은 꽤 있어요. 근데 내년에는 다시 작년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분리 운영한다라고 했어요. 분리 운영을 한다라고 해서 이제 장애실 전형과 일반 전형을 이제 양자택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으니까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시고 만약에 장애실 전형을 준비를 해야 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온라인 통해서 이제 더 어린 친구들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제 그 부분을 더 면밀하게 관찰을 하고 이 친구가 어떤 게 더 어쨌든 입학하고 나면 사실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일반 전형이든 장애실 전형이든 입학하는 게 일단은 단기적인 최우선 목표니까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지는 이제 좀 분위기를 좀 보고 이제 내년 봄쯤에 아마 저랑 또 이야기를 또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전형 한번 볼게요. 일반 전형은 크게 달라진 건 없어요. 일반 전형은 그대로 똑같아요. 평소 하던 것을 1단계 전형하고 서류 전형하고 2단계 전형 시험 보고 3단계 면접. 근데 좀 달라진 거 있다면 올해 좀 달라진 거라면 그동안은 코로나 때문에 당일치기 면접을 했어요. 3단계가. 사실 그래서 면접 아주 간단하게 했어요. 구술 면접 혹은 인성 면접 짧게 했었는데 올해는 1박 2일로 바뀌었어요. 내년에도 바뀔 거예요. 이 코로나 때문에 취소됐던 게 다른 학교들은 사실 그래도 하루만 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만 했는데 한고양은 올해 1박 2일을 진행을 해서 뭔가를 예전으로 돌아간 느낌이에요. 실제로 나중에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코로나 터지기 전에 했던 그 3단계 캠프 전형이랑 유사한 형태로 진행이 실제로 됐었고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건 좀 똑같아요. 계속 하던 거 자기소개서, 증빙자료 보통 대부분 친구들이 제출은 해요. 근데 이거는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당락을 영향을 크게 준다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추천서 A, 추천서 B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증빙자료에 관련된 거는 어떤 A4G에 해당되는 그 정도 내용으로 압축을 해서 JPG 파일 바꿔서 제출을 하는 형태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중에 내년쯤 되면 다시 저랑 또 얘기를 할 거예요. 되게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되게 궁금하고 사실 지금 말씀드려도 조금 너무 간 거니까 그때 내년 봄쯤에 다시 한번 저랑 좀 이야기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실제로 서류 쪽에서 자기소개서 제가 이제 문항을 조금 발췌를 해왔는데 왜 지원하는지 왜 선발해야 되는지 학부에서 작년보다 좀 줄었어요. 글자가 800자가 500자로 줄고 좀 전체적으로 자소가 조금은 간결해졌는데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는 자소가 제일 많아요. 다른 영재학교들은 이 문항도 3개, 4개로 줄여졌고 문항 글자 수 되게 줄었어요. 그래서 자기소개서 비중 자체가 조금 줄었는데 한과영은 항상 다른 영재학교보다 자소서가 양이 많아요. 양도 많고 옛날엔 이제 1200자 했던 게 1000자로 줄고 800자 했던 게 500자로 준 내용은 있긴 하겠지만 왜 본인을 선발해야 되는지 나를 소개하는 가정환경, 교육환경 그 다음에 수과학적 제일 중요하죠. 수과학적 재능 있는 이유 그 다음에 수과학 이외에서 본인이 지속적으로 뭔가를 했던 사항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우관계 이건 봉사활동 보통 적으면 되고요. 여기에 적지 못한 것 중에
따로 언급해야 될 거. 아까 내신이 안 좋았지만 여기에서 자기가 내신이 왜 안 좋았고 그 이후에 어떤 식으로 레벨업을 했는지에 대한 좀 자세히 좀 적었던 부분들이죠. 자기가 약했던 부분들을 좀 적거나 혹은 자기가 말하고 싶었는데 여기에서 좀 양이 부족했던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적는 용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주면 사실은 학교 한국에서 평가할 거는 저는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생기부 관련된 부분들은 비슷비슷한데 추천서가 좀 중요해요. 어떤 때는 올 A 친구가 떨어진 친구도 실제로 있어요. 지금 여기 학부모님이 계신 그 학년도에 사실은 그 학년도에 제일 잘하는 친구는 원래 서울을 써야 되는데 자기가 좀 과학도 조금 엔간히 좀 약하다 그런 느낌이 있어서 케모도 금상 타고 막 이런 친구였는데 한국어를 썼는데 서울에서 탈락했어요. 올 A였거든. 그래서 이 동네에서 되게 좀 약간 이야기가 돌았어요. 서류는 괜찮잖아요. 올 A면. 근데 자소서는 분명히 봤을 거니까 떨어질 게 없는데 떨어졌다. 그러면 사실 그 친구가 약간 그게 있었어요. 근데 제가 수업을 해보면 약간 떼똥해요. 자기가 잘났기 때문에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그래도 약간 그게 표현을 해도 선생님들은 뭐 받아주잖아요.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가끔씩 애들이 저는 그게 좀 약간 걱정이 됐었는데 얘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또 지 잘난 맛에 되게 약간 무시한 듯한 페이스를 하면서 그거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 선생님들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는데 그거에서 이제 막 썩소리를 날린다던가 그럴 수 있잖아요. 사실. 근데 사실은 보통 선생님들은 다 여기서 매우 우수 보세요. 총 교육 경험 중 최우수. 이건 특이 케이스니까 특이한 케이스에 대한 설명을 쓰라는 거고 보통은 이제 매우 우수, 보통 미흡 판단 유구인데 어머니들이 다 여기 자기 아들 딸은 다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 다 여기 써줄 것 같죠. 어머니들한테 그렇게 말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3년 전에 한과영 그 입시 설명회 때 3년이니까 2년 전에 입시 설명회 때 교장 선생님 말씀한가요? 실제로 여기에 오는 친구들도 꽤 많다. 학교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어머니들한테 하는 그 낯과 실제로 이거 왜냐면 이건 아이들이나 어머니들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온라인 입력하고 끝나는 거잖아요. 어머니들 이 뒤에 보면 봐봐요. 여기 창의성의 관찰 내용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기술하십시오. 이거는 선생님이 쓰고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해요. 이렇게 쓰면 되겠냐? 뭐 쓰고 싶냐? 뭐 쓰고 싶은지 말해봐. 이렇게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은 선생님들이 대부분 잘 써줄게 라고 하면서 잘 써주세요. 근데 문제는 여기 부분을 만약에 미흡이나 판단 유보가 나오면 다른 기준이 똑같다라고 하면 이 친구를 떨어뜨릴 거예요. 왜냐면 이 선생님이 영재학교 쪽에서도 보통은 잘 써주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오죽했으면 이 친구가 오죽했으면 이걸 써줬을까. 선생님이 1년 이상 교류를 한 선생님인데 그럼 뭔가 이유가 있지 않나? 많이 떨어뜨려야 돼요. 서류를 만약에 뭐 올해처럼 조금 떨어뜨린 경우가 아니라 많이 떨어뜨리는 상황이면 이런 친구를 떨어뜨리죠. 아까 말씀 제가 드린 케이스 그 떨어진 친구는 많이 떨어지는 연도였어요. 그런 친구들이 이런 케이스에서 약간 이상하게 크리티컬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어머니들이 지금 시점에서도 학교 선생님들 특히 이제 수학에 관련된 선생님들은 지금부터 어필을 해야 돼요. 나는 영재학교를 쓰고 싶다.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선생님 추천서를 선생님한테 받아도 되냐? 그러면 어떤 선생님들은 해줄게. 잘 써줄게. 이렇게 말하시는 분이 있다라고 하면 보통 하면 돼요. 그런 선생님들. 근데 뜨뜻미지근하거나 나중에 하자 뭐 이러면 플랜 B를 생각하셔야 돼요. 나중에 그때 봐서 이 부분은 사실 수학 과학쌤이 그것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1, 2, 3학년 지금 7월달이기 때문에 3학년 선생님도 이제 가능하거든요. 옛날에는 5월달 할 때는 3학년 선생님들은 교류 기간이 적기 때문에 배제하는 학교도 꽤 있었는데 이제는 1학기 포탈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한 학기를 거의 진행하고 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3학년 선생님도 있기 때문에
좀 여러 명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이제 일부 학교들은 전공 가시는 선생님도 있고 혹은 학교를 옮기시면 잘 안 써주려고 해요. 왜냐면 그 학교에서 또 해달라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혹은 이제 은퇴하시는 선생님도 있고 임신 혹은 뭐 이런 것 때문에 잠깐 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어떤 케이스가 좀 나올 수도 있잖아요. 혹은 이 선생님은 이미 찍혀있는 친구도 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이미 찍혀있는 친구도 있어요. 수학생, 과학생한테 찍혀있는 친구는 다른 선생님 빨리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라도 좀 알람방송 끼고 선생님 저 과제 잘했죠? 막 과제에서 들이밀고 선생님 이거 질문 있어요. 이게 뭔가 적극적인 어필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라도 선생님 눈에 들어두면 이게 내년 봄쯤에 되면 선생님들도 사람이잖아요. 뭔가 자기한테 이게 뭔가 이야기하고 컨택을 했던 친구들이 조금은 유리하고 예를 들어서 수강생들은 어쨌든 추천서를 수강생들한테 모든 영재학교는 받잖아요. 그러면 그 학교에서는 이 선생님이 잘 써준다 이게 평이 있는 선생님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 선생님도 있고 혹은 이제 막 기간제 혹은 이제 막 선생님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선생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생님들은 일부 좀 잘하시는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은 많이 와요. 어떻게든 알아서 많이 와요. 그러면 그 선생님들도 예를 들어서 막 50명, 100명을 써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먼저 이야기가 됐거나 혹은 먼저 눈여겨봤던 친구들 먼저 써줘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일정 부분은 밑작업을 들어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학기가 안 끝났으니까 또 체크를 해야 돼요. 제가 나중에 또 아이들 통해서 뭐 다른 반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이야기를 할 건데 내신 끝나고 나면 체크해야 되는 게 독서 목록도 체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단 결과 같은 거 있으면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되고 마지막에 이제 세특 공개가 되고 나면 수정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있어요. 공개되자마자 그때 빨리 확인해서 뭔가 이상한 문구가 있으면 어떻게든지 간에 좀 조정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은 아이들이 이제 내신 끝나고 오면 이제 보통 학교마다 그게 1월 달에 하는 학교도 있고 12월 달에 끝내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학교의 케이스에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종적으로 추천 정도를 표기해 주죠. 매우 강력 추천. 여기에 오면 제일 좋죠. 추천하지 않습니다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고요. 자, 2단계 지피를 보면요. 한과형은 180분이죠. 3시간 봅니다. 과학도 180분이고요. 모든 토탈 영재학교 중에 제일 길어요. 문항수도 4개의 문항이죠. 대신에 소문항이 좀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17문항이 나왔거든요. 17문항 나왔기 때문에 아이들은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이들은 여유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해요. 네 문제밖에 안 푸는데 3시간 동안 다른 영재학교는 100분에 7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여유만만하고 나는 어머니들도 마찬가지예요. 저 이따 나중에 학교 상담할 때도 우리 애는 빨리 푸는 건 못하지만 한 문제 갖고 좀 고민은 잘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나중에 한과형을 쓰시거든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고민할 줄 아는 거랑 그 고민을 통해서 뭔가 돌파구를 찾는 건 좀 다른 거예요. 빨리 푼다고 해서 못 푸는 건 아니거든요. 빨리 풀면서도 잘할 수 있는 거고 늦게 풀되 천천히 풀면서 그 뭔가 작업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고 만약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겨울부터 봄까지 거기에 대한 연습을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올해 1번 문항 대수 아주 좀 쉬운 형태의 대수가 나왔고요. 2번 문항 대수라고 했지만 정수 문제예요. 정수 문제 마지막 문제가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봤을 때 이거 푼 친구는 전국에 한 명도 없을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 시험 봐서 합격했던 친구들 수학 잘하는 친구 몇 명 있었는데 그 친구들도 못 풀었거든요. 경시도 오래 했던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3번은 이제 사고력 관련된 문항에 이따 보여드릴게요. 작년 경기 문제랑 좀 유사성 있어요. 작년 경기 문제 유사성 있고 4번은 조합 문제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과학은 8문항 진행됐는데 180분 올해는 특이하게 제약이 없었고요. 난이도는 한과형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과학이 나는 지금 과학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과형을 안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과학을 못해도 갈 수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거 되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학 못해도 한과형 갈 수 있다. 수학만 해도 그게 아니에요.
과학 난이도가 다른 영재학교, 서울이나 이런 영재학교에 비해서 그렇게 막 극상의 난이도의 문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과학이 늦게 출발하더라도 앞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있다. 그리고 유형이 아이들이 좀 내용적인 부분들, 융합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많다. 이 정도로 생각해 주셔야 되고, 아마 이제 이따가 과학쌤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실 거. 저는 사실 몰라요. 애들이 뭔가 복귀를 했지만 애들 표현이 그냥 엄청 쉬웠어요. 10명 시험 10명이 다 엄청 쉬웠어요. 근데 그 중에 고득점도 있고 좀 더 낮은 친구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본인은 쉽다라고 평가했지만 항상 해마다. 한번 문항을 한번 실제로 볼게요. 이번에 2번 세트 아까 말한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대수문항의 거북수 규칙인데 약간 뭐 행렬에 관련된 연산 같기도 하고, 이거 내년에 공개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다 풀릴 거고 어차피 제 유튜브도 올릴 거니까 지금 그렇게 안 찍으셔도 돼요. 이게 어떤 조건, 연산 조건을 주고 이 연산 조건에 대한 거북수를 구하시오. 여기까지는 친구들 다 해요. 왜냐면 직접 계산하면 돼요. 2번에서는 약간 행렬로 따지면 여권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정수 약한 베이스 정수 문제로 뭐 합동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여기까지 합니다. 잘하는 친구들 여기까지 실제로 넣어서 모든 케이스를 좀 나눠서 진행을 해요. 근데 이거는 못해요. 일반적인 뭐 근해 공식을 유도하시오. 이거는 공부가 진짜 많이 돼 있는 친구도 사실은 시험이 이게 내일까지 풀어와, 연구해봐가 아니잖아요. 정해진 시간 3시간에 이 친구 뭐 5시간 주고 풀어만 풀 수 있었겠죠. 이 문제만 놓고 보면. 근데 3시간 안에 이거 풀 시간에 다른 거 풀어야죠, 사실. 만약에 어느 정도 공부가.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아까 2단계 본 친구 중에 전국에서 한두 명 풀었을까? 사실 그러니까 변별력이 없어요. 실제적으로 극상의 난이도가 나오면 변별력이 없는 거예요, 실은. 중간 난이도가 변별력이 있는 거고, 극상 난이도 어차피 다 틀릴 거기 때문에 그런 거는 그냥 깔끔하게 너도 틀리고 나도 틀리고 같이 틀리고 이거기 때문에 괜찮아요. 너무 고민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 3번 세트는 이제 좀 사고력에 관련된 거거든요. 이 A, B, C 꼭지점에 어떠한 0 이상의 정수를 적고 이 중점에 수축이라는 표현이 나왔긴 했지만 수축 조건이 있죠. 각면에 수들의 차, A, B에 적힌 수들의 차를 이런 식으로 계속 적어 나갔고, 이런 과정을 계속 수축을 해 나갔을 때 1번은 이런 수축이 일어나지 않는 모든 수들의 특징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초기 상태를 구하시오. 삼각형에 대해서 했죠. 그래서 대부분의 저희 진행했던 친구는 대부분 맞았어요. 왜냐면 수업 때 했거든요. 경기 기출을 분석을 다 수업 때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은 문제라는 게 아니라 유사성이 있어요. 아이디어의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연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맞췄고, 여기서 조금 확장을 해서 이제 삼각형에서 이제 사각형으로 바뀌었고, 조금 더 일반화된 뭔가를 나열해 보시오. 그러니까 한과형이 지금 소문항 기준으로 하면 되게 많은 거예요. 17문항이거든요. 난이도도 좀 있는 거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2단계를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보면 수학은 적어도 수학에서는 작년보다 좀 어려워졌어요. 난이도 좀 소폭 상승해서 아이들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수학에서 예를 들어서 극상과학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줄어드는 느낌이에요. 쉬운 거는 쉽고 어려운 건 좀 어렵기 때문에 난이도는 높아졌지만 오히려 변별력은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은 더 다운된 느낌이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앞으로 우리가 애들이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연장선으로 말하겠지만 이따가 이게 소문항들이 연계성을 떼요. 1번부터 2번, 3번 개별적인 문제들이 아니고 소문항들이 연계성을 1번을 풀고 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2번을 갖고 그 힌트를 갖고 3번, 4번 이렇게 연결하는 이런 연계성을 띠는 문제들, 설계 탐구형 문항들이 주로 올해 구성됐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설령 처음 보는 아이디어라도 1번에 대한 고민을 통해서 뭔가 노가다를 떴던, 흔히 애들이 말하는 노가다든 혹은 뭐든 뭐 일반성을 잃지 않고 뭔가 대소관계를 쪼개든 어떤 방식이든 간에 1번, 2번에서 아이디어를 찾아서 그 뒤에 것들을 확장을 하는 형태, 이런 문항들이 실제로 제가 최근 들어서 강화되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도 이 경향은 그대로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이들이 이제
한과형은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한과형은 서술이다. 저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서술이다. 그러니까 아까 아이들이 착각을 해요. 천천히 풀어도 된다. 3시간에 4문제인데 근데 실제로 서술 답을 내는 문제랑 서술을 해야 되는 문제는 필요한 시간 자체가 다르잖아요. 답을 내는 문제는 5분이면 한 문제 풀어야죠. 근데 서술을 하면 그게 똑같은 답을 내더라도 5분이 10분, 15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3시간 4개 세트했는데도 불구하고 17개 문항을 진지하게 고민해서 다 푼 친구는 저희 올해 좀 많이 갔어요. 많이 갔는데도 그리고 우수한 성적으로 갔을 건데 다 푼 친구는 한 명도 없어요. 실제적으로는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겨울 이후에 공부할 때도 한과형을 나는 쓸 거니까 천천히 공부해도 돼. 뭐 여유 있게 막 생각을 해도 돼. 이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정해진 시간 안에 최대한의 풀 가동을 해서 머리에서 풀 가동을 해서 그 정해진 시간에 푸는 연습을 계속 해야 돼요. 그걸 바탕으로 확장을 해나가는 거지. 이건 여유만만하게 이제 막 이렇게 진행을 하면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느는 기준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영역별로 보면 대수가 최근에 절반 이상이 대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하는 대수는 정수까지 포함한 거고, 그래서 대수형의 1번 제가 안 냈지만 1번 문항은 흔히 모든 영재학교 친구들이 흔히 준비하고 그거를 뭐 그래프 형태로 전환시키는 형태의 문제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은 뭐 저랑도 수업을 많이 했었지만 다 맞았고 기본기에 해당되는 문제고요. 뭐 물론 아까처럼 어려운 문항도 있겠지만 대수 영역이 작년에도 2개, 올해 사실 3번도 세트도 대수에서 수업을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고력이라 제가 분류는 해놨지만 실제적으로 대수 영역이 강화되는 형태. 기하는 재작년까지는 안 그럴 겁니다. 4개 중에 2개 나온 적도 있어요. 근데 2년 연속 아예 안 나왔어요. 그래서 기하 잘하는 친구는 되게 피보고 있어요. 근데 3단계는 항상 나와요. 3단계는 2개 세트를 구술 면접을 보는데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최근 5개년 동안 하나는 무조건 대수, 하나는 무조건 기하예요. 3단계는. 그래서 기하가 아예 안 나오는 거는 아니다. 그리고 최근 경향이죠. 이 조합적 사고력을 묻는 문항들이 예전에 비해서 좀 빈도수가 늘어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제가 분석하기로는. 그래서 여기서는 조합을 물어본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는지, A라는 친구부터 뭐 A, B, C, D 이렇게 있다면 이 친구는 어떻게 전개를 논리를 해결을 해 나가는지, 아까 말한 소문항 기준으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는 느낌을 접근 방식에 대한 서술을 체크하는 듯한 느낌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2단계는 어쨌든 수학은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고 실제로 다른 영재학교에 비해서 수학은 난이도가 있는 편이에요. 과학에 비해서 수학이 변별력은 항상 한과형은 있었고, 그래서 수학을 겨울부터 이제 어머니들이 아이들한테도 저는 말은 하지만 항상 말하지만 이제 공부를 해보면 수학은 공부를 해도 더럽게 안 느는 것 같아요. 공부를 더럽게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제자리인 것 같고 혹은 떨어지는 느낌도 있어요. 왜냐면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끼리 비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과학은 이제 시작하는 과목들 있고 생지 같은 경우도 있고 이제 뭔가 배우면 배운 대로 선생님들이 그 단원에서 시험들도 내시고, 그러니까 겨울부터 과학에 좀 무게중심을 너무 빨리 쏟는 친구도 있어요. 적어도 한과형을 준비하는 친구라고 하면 저는 과학을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5대5는 유지를 해줘야 돼요. 절대로 수학을 놓고 나서 한과형을 가는 친구는 그냥 없다고 보셔야 돼요, 실은. 아주 특이한 케이스 아닌 이상.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뭐 파이널 때쯤 되면, 학교별 때쯤 되면 야 수학은 이 정도만 하고 과학을 좀 더 신경 써라, 이렇게 준비해라 과학쌤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말하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제 겨울방학을 맞이 준비하는 시기니까 한과형을 생각하는 친구라면 수학을 절대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6대4를 말하고 싶지만 근데 또 과학쌤은 또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최소 5대5는 맞춰줘. 무게중심. 수학 한 날, 과학 한 날. 이 정도는 뭐 맞춰주셔야 아이들이, 그 정도도 말 안 하면 다 과학만 하고 있어요. 이건 확실해요. 왜냐면 과학은 배우면 뭔가 외우는 듯한 느낌도 있고 뭔가 자기가 쌓이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시기에는. 수학은 해도 어렵고 안 한다고 점수가 막 떨어지는 것 같지도 않고 실은 떨어져요. 실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느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좀 겨울 학기에 수학을 좀 더
중점적으로 해야 되고요. 3단계 캠프는 시간을 제가 너무 많이 잡아먹네요. 그다음에 3단계 캠프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2단계까지 통과했다면 그냥 저희 캠프 수업 들으시면 돼요. 그냥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다니까요. 한 명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일차에 창의 인성 면접했고 팀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ESG 경영에 대한 토론도 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 기획서 포스터로 조별 활동을 한 거죠. 2교시에는 1교시 작성물에 대해서 발표하고 3교시에는 여기에서 논의됐던 거 이외의 혁신적인 아이들을 순발력으로 물어보고 이런 식으로 조별 활동을 팀 활동을 진행했고요. 이거는 저희 캠프 할 때 저희도 토론 활동, 뭐 조별 활동 되게 많이 연습을 했거든요. 사실 ESG 경영 관련된 이 환경 관련된 부분도 많이 다뤘었어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2일차에는 구술 면접 했거든요. 수학 2개 세트 30분 풀고 15분 발표. 소문항 2개씩이고요. 과학은 지구온난화 관련해서 영상을 보고 나서 15분 동안 8개 문항 면접 진행을 한 형태로 했고요. 그래서 이 난이도가 그렇게 엄청 어렵진 않아요. 일단 보여드릴까요? 네. 그 중에 수학 세트 중에 한 세트거든요. 어떤 1, 3의 점 찍고 원점과에서 통행료를 조건을 뭐였냐면 x좌표의 차이, y좌표의 차이 중에 큰 값이다. 우리 항상 대수 시간에 했던 아이디어입니다. 이거를 해서 A라는 사람은 이걸 최소화하고 B는 최대하려고 한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특정 점 1,1을 주고 곡선이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띄고 있을 때 통행료가 최대가 되도록 배치할 때 통행료가 얼마가 최대로 만들 수 있는지. 2번은 어떤 특정 점을 주고 A가 최소화 혹은 최대화에 대한 전략을 관점을 구술 면접으로 말을 해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4개 세트를 보면 아이들이 30분 동안 4개 세트를 2개 세트죠. 2개 세트는 소문항 4개를 보는데 그 중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제대로 해결하면 3단계 캠프는 통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4개 중에 한 개도 못 맞추면 사실은 이제 아까 말한 우리 친구들이 아닌 친구처럼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은 저희가 캠프를 좀 다른 학원에 비해서 좀 무겁게 과하다 싶을 정도로 하거든요. 저는 과한 게 좋다고 생각해요. 어머니들은 이 기간에 뭐 미적을 돌려야 되는데 수투를 더 돌려야 되는 한 바퀴 돌려야 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떨어지면 사실은 별 의미 없어요. 일단 합격 발표 나가기 전까지는 3단계 발표 나가기 전까지는 거기에 메인을 두고 나서 그 다음 다른 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합격률이 높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말씀드리면 3단계는 그냥 캠프 그냥 하라는 대로만 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거예요. 저도 사실 이런 거 준비 뭐 최근 막 7개년도 거 다 뒤지고 토론을 해야 되니까 작년에 없었으니까 토론을 또 자료 만들려고 밤새 챗 GPT까지 이야기 걔랑 또 토론하면서 올해 나올 지문에 대해서 분석하고 막 아이들 토론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발표자하고 되게 8월달이 7월달보다 더 바쁜 것 같아요. 캠프 때. 그래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되게 나름 충실하게 준비를 진행할 거니까 2단계 지금은 2단계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해주시는 게 제일 맞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간이 좀 많이 지났긴 했지만 조금만 제가 좀 오버해서 할게요. 이제 그러면 한과형 합격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지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떤 친구가 이제 합격을 하냐, 그죠? 어떤 친구를 원하냐, 한과형이 이거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 창의, 열정, 봉사. 좋은 친구잖아요. 이런 친구를 뽑고 싶어요. 이게 이제 추천서에 적혀있는 목록이에요. 창의성에 대한 관찰, 그 다음에 과제 집착력, 탐구 열정, 자기주도, 그 다음에 봉사적 태도, 협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서에서 이런 친구들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친구들을 뽑고 싶다라는 거예요. 면밀하게. 그러면 저는 여기서 사실은 그럼 뭐가 창이고 뭐가 열정이고 과제 집착 저는 딱 한 개의 단어만 한과형을 가는 친구들이 앞으로 이런 친구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겠냐라고 물어보면 그냥 단어 하나만 딱 뽑아달라고 하면 저는 이거 집착. 이게 어떤 문제에 대한 집착이든 어떤 본인이 하고 있는 연구에 대한 집착이든 자기의 목표에 대한 집착이든 하다못해 자기가 뭔가 아이들 마음에 이제 성공에 대한 집착이든 이 집착을 할 수 있는 친구면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문제에 대한 집착이 있고 뭔가 공부에 대한 집착이 있는 친구가 자기 관리를 안 할 리가 없잖아요. 그거를 하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이 집착을 한다는 거가. 그럼 이거를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될지가 우리가 겨울 봄 기간 동안에 준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포함해서 최근 3개년 동안 저희 학원에서 한 거형 실적을 보면 2022년도에 1단계가 15명 쓰는데 많이 떨어졌죠. 아까 서류 많이 탈락한 기간이었는데 2단계 응시자 9명 봤는데 2단계 통과가 8명 됐죠. 되게 많이 됐어요. 이때 저도 놀랐어요. 다 됐어요. 경기에 있는 친구들이 다 됐어요. 얘는 좀 불안하다 했는데 다 됐어요. 최종적으로 다 됐고요. 2023년도에는 좀 이때는 서류는 통과 많이 됐는데 이제 실제로는 장애인실 1명 됐고 3단계 5명 진출해서 5명 돼서 총 6명 됐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류 좀 일부 탈락한 친구 있고 장애인실 1명 최종 합격했고요. 3단계 진출 10명에서 3단계 전원 통과해서 11명 최종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한과형이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서울에서 최종 합격하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옛날이랑 좀 다르게. 그래서 한 30, 40명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저희 학원 다니는 친구들이 좀 올해 같은 경우에도 봄에 다른 학원에서 공부 진행하다가 한과형반으로 많이 들어온 친구도 많이 있어요. 사실 24명이 저희가 한과형 처음에 시작할 때 12명으로 시작했거든요. 12명, 13명 시작했었는데 24명 썼던 거는 이제 외부에서 이제 파인할 때 저희 학원으로 이제 저희는 좀 한과형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특화 수업을 좀 진행을 한다라는 좀 이야기가 좀 듣고 나중에 좀 넘어온 친구들이 있었던 거고요. 한 번에 24명 수업 진행하진 않죠. 저희는 보통 15명 진행을 해요. 15명 넘으면 분반을 하는데 나중에 파인할 때 합류한 친구들인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합격한 친구 중에 제가 몇몇 케이스만 좀 어머니들한테 좀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 이름을 밝힐 수 없으니까. 이 친구는 어머니들 이제 우리 애들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이제 KMO를 보긴 봤어요. 살짝 보긴 했는데 상은 못 탔었고요. 근데 이 친구는 작년 이제 1년 전이죠. 1년 전에 2학년 마치고 보통 바로 들어왔는데 이 친구 바로 들어왔는데 그 전년 2학년 때도 한과형을 봤었어요. 시험을 봤었는데 제가 가채점도 하고 했었는데 확실히 한과형 가고 싶다는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래서 1년 내내 계속 성적은 좀 계속 좋은 편이었는데 탑반으로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한과형 고집을 해서 목표의식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떤 친구들 보면 좀 느리지만 끈질기게 푸는 친구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또 빠르게 푸는 친구도 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좀 약간 육각형형이 이제 좀 골고루 어떤 밸런스가 좋은 친구였었고요. 자기주도 학습 태도가 제가 이거 공부해보자, 너 이거 좀 약하니까 뭐 하자 이렇게 말했을 때 즉각적으로 그걸 받아들여서 자기 공부 습관으로 만들어내는 친구였었고 사실 올해 제가 이 친구는 꼭 붙이고 싶다라고 생각을 1년 전에 했었었는데 다행히 합격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합격해서 얼마 전에 제가 생일이었었는데 돈도 없는 친구가 스타벅스 5,000원짜리 선생님 생일 축하드려요. 그래서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무슨 돈이 있냐면서 다시 돌려보냈는데 다른 걸 줬죠. 다른 걸 줬는데 어쨌든 되게 1년 동안 저랑 좀 되게 좀 밀착해서 진행했던 친구였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KMO 경험이 있어요. 작년 탔어요. 근데 이 친구는 특이하게 작년인데 2차 수업을 했어요. 끝까지. 자기는 2차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친구들이 보면 수학적 직관력이 좋은 친구들이거든요. 수학적 직관력도 좋고 문제 집중력도 좋아요. 대신에 뭐가 문제냐면 11월 달까지 2차를 했기 때문에 남들 과학을 할 때 안 했어요. 과학이 좀 약해요. 그래서 되게 이 친구들은 되게 걱정이 많죠. 마지막까지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되게 이야기를 많이 해줘야 돼요. 애들 생각보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되게 약해요. 센데 또 약하고 약한데 또 센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 특히 파이널 가면 아이들이 성적 한 번 한 번에 대해서 되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하고 있는 게 맞나? 포기해야 되나? 다른 학교 써야 되나? 막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집중적인 좀 관리를 좀 필요하고, 게다가 이제 이 친구는 멘탈이 약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또 B가 두 개가 있었거든요. 이게 올해 같으면 합격을 했지만 또 어떤 때는 또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까지 좀 불안불안해 했던 친구인데, 어쨌든 마지막 파이널 때 이런 친구들은 수학은 좀 성적이 나오고 과학이 약한 친구들은 파이널 때 저는 과학을 하라고 해요. 저는 과학을 대신에 서울 같은 스타일의 과학을 하지 말고 한과형, 유형 제가 기출문제를 몇 년 걸 주면서 이거 봐라, 네가 못 풀 정도 수준이냐? 그렇지 않지 않냐?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라. 과학쌤이랑 좀 물론 상의해서 그런 식으로 좀 수학보다는 과학에 좀 더 마지막에는 집중을 할 수 있게끔 지도를 했던 친구고요. 이 친구는 제가 좀 특이한 친구들만 가꾼 거예요. 대표성을 띠는 이 친구는 아예 캠을 안 했고, 사실 이제 10월달에 출발했던 친구예요. 10월달에 인문반을 치던 친구고, 아까 말한 운이 좋았던 친구예요. 1학기 때 A가 없어요. 주요 과목에 A가 없었어요. 근데 2학기 때는 영재반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넌 2학기 때 내신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올 내일 맞게 했고, 그 과정을 했었고, 대신에 이 친구는 과제 집착력은 좋아요. 자기가 이것도 사실 내신이 왜 틀렸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안 했죠. 전 과목이 B였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공부를 안 한 친구잖아요. 수행도 있고 중간도 보고 기말도 봐야 되는데 전 과목 B 나오는 친구면 사실 제 기준에서는 아이들 눈높이에서 보면 이 새끼는 그렇게 안 하겠어. 제가 항상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는 좀 맞아야 돼. 막 이런 친구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 이제 목표가 없으니까 그런 거거든요. 목표가 된 영재학교를 목표로 이제 시작했으면 이제 관련돼서 거기에 맞는, 네가 아무리 수학과학을 좋아하더라도 어떤 학교에서 원하는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하자라고 이런 동기부여를 좀 해야죠. 실은 그렇게 해서 진행했던 친구고, 대신에 이 친구는 좀 상승 욕구가 강해서 사실은 한과형이 좀 성적이 마지막까지도 좀 긴가민가 했던 친구인데, 본인은 그래도 어떻게든지 간에 제가 어떻게든 공부해서 올릴게요. 선생님 이거 좀 더 잘 풀지 않았어요? 어떤 애는 못 풀었는데 전 풀었어요. 막 이렇게 약간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 친구였었고요. 어쨌든 지금 아까 말한 11명 친구 중에 제가 3명의 친구만 올해 응시했던 친구 중에 좀 말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사실 케모 이미 상 타가지고 높은 상 타서 그 한과형을 지원한 친구도 있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대부분의 친구들은 케모 응시했는데 무상인 친구가 사실은 많아요. 그런 친구들이 실제적으로 1년 정도 공부해서 이렇게 한과형에 합격할 수 있게끔 진행이 됐던 친구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떤 학생이 합격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좀, 아직은 한과형 설명회를 듣고 있지만 한과형 쓰실지 안 쓸지는 모르잖아요. 이것만 듣지 않으잖아요. 다른 것도 들으실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친구가 한과형을 써야 되냐? 저는 개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경기나 대전이나 이런 학교랑 비교를 하면, 같은 비슷한 레벨에 있는 친구 기준으로 하면 어떤 친구들은 빠른 시간에 직관적으로 답을 찾아내는 능력이 좋은 친구도 있어요. 반면에 조금 느리더라도, 긴 시간을 들이더라도 노가다를 띄고 그 노가다를 바탕으로 뭔가를 유도를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유도도 안 되면 이제 안 되는 거고요. 사실은 유도까지 할 수 있으면 이런 친구들보단 이런 친구들이 한과형을 쓰는 게 사실은 좀 더 현명해요. 왜냐면 시험 시간이 대전 통합형 학교들은 100분을 보잖아요. 얘는 180분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서술형 전체 서술형 시험이기 때문에 서술적 역량이 좀 높아야 돼요. 본인이 어떤 푼 거에 대한 이 아이디어에 대해서 서술 연습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한 중점적으로 한과형 반은 집중해서 파이널을 또 진행을 할 거예요. 이거는 사실 몇 년 전이랑 제가 작년이랑 재작년이 또 약간씩 달라요. 저도 이제 한과형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라고 수업을 하면서 조금씩 바뀌는 부분도 있고, 최근 경향에서는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집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 시점 기준이에요. 파이널 시점이 아닙니다. 파이널 시점에서 과학도 잘해야 돼요. 현 시점에서는 수학이 상대적으로 강한 학생이 한과형을 쓰는 게 좋아요. 과학은 빨리 올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수학은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대신에 이제 한과형을 꿈꿔야죠. 기본적으로 분명히 이과 성향을 갖고 있고
앞으로 뭔가를 잘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친구들이 돼야 되고요. 그러면 아까 전에 말한 거지만 저는 딱 한 단어로 하면 전체적으로 그냥 이 집착을 할 수 있는지, 그럼 저희 선생님들이 하는 건 이 집착을 할 수 있게끔 어떤 방식으로 아이들한테 어드바이저도 해야 되고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이거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머니들 그거 있잖아요. 우리 아들 행복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행복해야 되니까 공부도 적당히 시키면 좋을 것 같고 잠도 일찍 자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옛날 기준으로 학창 시절에 어머니들도 비슷할 것 같아요. 학창 시절 그 긴 시간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 돌이켜 봤을 때 그 당시 말고요. 가장 기억에 남고 의미 있었던 시간은 되게 열심히 공부한 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친구들이랑 재밌게 논 거, 겜방에서 게임 한 판 잘한 거, 축구한 거 사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자기가 뭔가 목표에 갖고 열심히 집착을 갖고 뭔가 했을 때가 제일 기억에 남고, 사실 그거가 영재반에 저는 제일 큰 메리트라고 생각해요. 영재학교 아까 말한 친구들 말고 떨어진 친구 많잖아요. 저 되게 이 학교 간 친구들만 말했지만 떨어진 친구들이 저한테는 더 기억에 남고 더 계속 아쉽고, 학교 간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뭔가 되게 칭찬하고 기뻐하고 싶은데도 수업을 진행할 때 떨어진 친구 때문에 되게 제가 좀 표정 관리도 해야 되고 했던 부분인데, 근데 그런 친구들조차도 저는 영재반에서 파이널까지 적어도 이 친구가 제가 받은 느낌이 이제 얘는 공부든 자기에 관련된 어떤 성향이든 간에 이거를 할 줄 아는 만큼의 단련이 된 친구는 저는 사실 걱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영재고를 못 갔을 뿐이지 영재고에 간 친구들의 준한 만큼의 뭔가 역량이 이미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서울대에서 만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올해는 합격한 친구들이 3년 후에는 또 합격했을 거예요. 제가 이 학원에 지금 11년째 있거든요. 제일 오래 있었죠. 원장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 빼고 제가 제일 오래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오잖아요. 지금 20대 중반인 친구도 오는 친구 있고 대학교 이제 막 입학한 친구도 있고.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입시에서 합격한 친구도 있고 분명히 불합격한 친구도 있고 혹은 포기한 친구도 있고. 근데 아까 말한 자기의 뭔가를 할 수 있는 만큼의 노력을 했던 친구는 결국에는 이 친구들은 사실은 저는 몇 년 후에 다시 소식을 들을 때 확실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아이들한테 저는 좀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앞에서 끌어서 과학쌤이 지금 뒤에서 애가 타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아이들도 빨리 12시에 같이 가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이제 이 자기주도형 완성 클리닉, 이거 어머니들, 재원생 어머니들은 알고 계신 건데 선생님들이 이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는 거고요. 그다음에 클리닉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질문을 받아주세요. 그다음에 복습하는 부분들 체크하는, 자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했다라는 거에 대한 거. 그다음에 이제 피드백이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성적들 누적된 시점에서 받아볼 수 있게끔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약한 과목이 이제 분명히 나올 거잖아요. 대수든 기하든 조합이든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 이제 아이들이 보완 교재를 통해서 사실 가을 학기, 겨울 학기에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학교별 특화 수업, 저는 이제 한과형 설명을 하니까 한과형에 관련된 특화 수업을 말씀드리면 이제 심화 관련된 수업을 한 거였는데, 일단 저희는 나중에 파이널 기간에 이제 아무래도 서술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서술에 대한 무게중심을 좀 둬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그래서 첨삭 특강을 일요일 특강이 나중에 첨삭 특강으로 바뀌거든요. 제가 올해 했던 친구예요. 채점만 하고 점수만 주면 편한데 이게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 일일이 첨삭을 하는, 그래서 파이널 때 하는 거예요. 파이널 때 아이들이 서술은 계속 연습한다고 하는데 실은 몰라요. 왜냐면 모의고사 봐도 점수만 나오지 내가 뭐 어떻게 틀려서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범 답안 선생님들 필기하는 건 있지만 실제적인 부분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술형 첨삭 특강도 향후에 다 계획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입시 상담, 이게 아까 말한 것처럼 지금 한과형을
목표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년에 한과형을 볼지 세종을 볼지 경기를 볼지 서울을 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이제 선생님들이 아이들의 이건 선호도고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학이랑 과학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몇 차에 걸쳐서 전체 회의를 해요. 전체 회의에서 뭐 담임선생님만 하는 게 아니라 영역 들어오신 선생님들이 다 해서 이 친구들의 성향, 수학에서는 한국까지 가능하다, 혹은 경기까지 가능하다. 근데 과학에서는 절대 안 된다. 이 친구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뭔가 접점을 찾기 위한 회의를 진행을 해서 그런 부분들, 물론 일부 친구들은 나는 무조건 한과에 떨어져도 한과형 가겠다, 나는 떨어져도 서울 가겠다 이런 친구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도 있잖아요. 난 어쨌든 영재고 가는 게 목표야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들은 어디 학교가 합격률이 제일 높을지에 대한 고민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을 잘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주도 학습, 그다음에 복습 관련돼서 그다음에 이제 저희 한과형의 맞춤 수업을 진행하고 제가 아까 말한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아이들마다 멘탈적인 부분이 다 상황적인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마지막 뿐만 아니라 중간 과정에서도 장단에 대한 보완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나면 이렇게 최종 합격 대상자입니다. 축하합니다. 이거를 받으실 수 있게끔 이제 내년까지 이제 진행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너무 긴 시간을 썼는데 가지 마시고 과학 선생님 꼭 설명을 들어주시고요. 과학 선생님 되게 잘생기시고 말도 나긋나긋하게 잘하시는 선생님이니까 어쨌든 앞으로 저희가 잘 지도를 해서 아이들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영재고 과학 강사 생물을 담당하고 있는 박혜진 팀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수학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그러니까 열강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듣기로는 휴가를 갔다가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이제 소개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저도 원래 이제 생물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굉장히 많은 내용 자체를 설명하는 과목 중에 하나지만은 요약만 깔끔히 이렇게 좀 해서 아이들을 이제 집에 갈 때 빨리 같이 갈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과형이라고 하는 이제 학교가 아마도 수학 설명에서도 들었겠지만은 굉장히 과학 중심, 연구 중심의 학교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도 거의 15년 이상 이제 수업을 진행해 왔고 그런 다음에 한과형 내신도 좀 진행을 해 보면서 한과형이라고 하는 학교 자체가 대단히 어떻게 보면 맨 처음에 이제 만들어진 영재학교고 그러다 보니까 영재학교를 좀 리드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말 그대로 좀 변형도 상당히 또 많이 줬었던 학교가 또 한과형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랬었을 때 그러니까 특히나 작년이라든가 재작년 이번 연과 이제 작년을 비교했었을 때 보게 되면 장영실 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나타나면서 보면은 이제 장영실 전형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렸고 그런 다음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학교별 2명씩 정도만 이렇게 전형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어떻게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그 부분이 이제 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래서 특히나 그 장영실 전형에서 특히나 더 중요한 것 자체가 과학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과학이라고 하는 부분 말 그대로 한과형은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친구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과학이라고 하는 거, 뭐 연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학생들이 분명히 들어가는 학교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학부모님들 아니면 학생들의 입장을 봤을 때 그래도 이런 실험 자체를 해왔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런 과학 자체를 해보고 싶기 때문에 한과형 내가 도전하겠다 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봤었을 때 지금의 입장에서 솔직히 자기가 지금까지 만들어놨었던 연구 성과들 이런 부분들을 좀 선생님들에게 갖고 오는 것 자체가 좀 필요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 보통의 학원에서는 보면 이제
자소서라고 하는 부분 자체, 이런 대비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중에 이제 3월 달이라든가 4월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공부만 해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지만 솔직히 다듬어야 될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런 어떤 연구 성과라든가 아니면 좀 어느 정도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갖고 오시면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은 경험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그 참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을 좀 전달을 하고자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떤 교정을 해야 된다면 교정을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심화적인 어떤 추가적인 실험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별도로 어떤 방식으로 좀 실험을 할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아이들 개별적으로 해서 좀 참고를 해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굉장히 좀 장영시 전형의 입장에서 좀 중요하게 생각할 부분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작년에 진행했었던 이제 그 한과형의 이제 과학 문제 자체를 이제 전반적으로 말씀 좀 드릴 건데요. 일단은 뭐 요거는 우리가 그 과학 부분이 어떤 체계로 우리가 진행하느냐라고 하는 어떤 분기별로 어떤 그 변화를 보여드리는 건데, 일단은 많이 지났습니다. 일단. 그래서 지금 벌써 이제 11월 달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12월 달이 되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이제 학습하는 그런 단계가 1분기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런 다음에 2분기가 어떻게 보면은 2분기부터 해서 능력 향상의 시기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문제를 좀 풀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응용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제 접근하게 되는 게 이제 2분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분기가 어떻게 보면 이제 많은 응용이 들어갑니다. 특히나 한과형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가장 좀 중점적인 것 자체가 서술이에요. 그래서 서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학생들이 물론 중등 내신에서도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짧고요. 그런 다음에 이게 서술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냥 하나의 어떤 상상인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많이 좀 다듬어 갈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어떻게 보면 2분기와 3분기가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서술 능력만 굉장히 좀 많이 향상을 시켰었을 때 한과형이라는 문제 자체는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를 배양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전체 이제 이번 년에 나왔었던 문제들이고요. 여기서 특이점은 지구과학이 없었습니다. 지구과학이 출제되지 않았고요.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어떤 특이점을 우리가 본다고 했었을 때, 과거의 한과형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제가 생물이지만 생물 문제 자체가 너무나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논문에서 어떤 제시 문제 자체를 빼오거나 굉장히 다양한 창의적인 부분들을 굉장히 좀 많이 봤었는데, 최근 경향 물론 좀 퐁당퐁당하기도 합니다. 한과형이. 그래서 어쩔 때는 굉장히 우리가 중학교 느낌으로 충분히 중학교 심화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만한 그런 것들을 내다가 갑자기 완전 창의적인 문제로 내기도 하고요.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까지도 좀 감지를 해야 되는데, 보면은 특별히 문제 자체가 어려운 부분 자체는 많지 않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물리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물리 문제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 1번 자체는 왜 냈을까? 굉장히 좀 간단한 난이도 하 정도의 과학 개념 자체를 평상시 가장 기본적인 것 자체를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제시했다면,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연령상에 대한 데이터 분석. 솔직히 한과형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근데 과거에는 조금 더 난해하기도 했고요. 조금 더 굉장히 글자도 많았고 또 변형된 것도 많았다면, 전체적 평가 입장을 봤을 때는 그렇게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게 화학입니다. 좀 전에 봤던 거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간략하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복귀의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살이 더 붙어 있었겠지만은 전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그러니까 이 한과형에서 화학을 이렇게 낸 이유 자체는 가장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는 있어요. 뭐냐면 문제를 만들어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문제일 수 있지만 그 문제 자체를 만들어서 학생들이 어떤 방향으로 여러 방향으로 이제 문제 자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과학의 입장을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화학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지만 굉장히 여러 방면에서 우리가 쳐다볼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어떤 실험 문제 자체를 문항으로 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제가 진행하고 있는 생물 문제가 되는데 보면은 이 문제가 다행히 제 교재에는 다 있었습니다. 네, 제 교재는 다 있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은 1번 문항, 그러니까 이제 소문항 1번 문항 같은 경우는 솔직히 봤을 때 중학교 내용에서 가볍게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아이들이 지문이 길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것 자체가 좀 뭔가 다른 거 아니야? 라고 솔직히 정답을 가다가 비껴나가는 그런 어떤 실수 자체도 종종 있었던 그런 문제였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봤었을 때는 이건 학생과 이제 선생님의 어떤 대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흥미롭게 구성을 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보면은 이제 광합성과 호흡에 대한 이야기고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느낌에서 봤을 때는 난이도가 높은 건 아니에요. 하지만 뜯어봤을 때는 그렇지만 학생이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뭘 의도하지?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학생들에게 제가 가장 많이 요구하는 것 자체가 핵심 먼저 빼야 돼. 핵심 먼저 동그라미를 치든 아니면 그거 자체를 옆에다가 써놓든 그거 자체가 핵심이기 때문에 길을 잃지 말자. 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이제 복귀할 때 봤었을 때 좀 비껴나간 학생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자체를 요구하면서 문제를 만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도 다행스럽게 이제 이전에 문제 자체를 다 봐왔었던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대부분의 입장에서는 좀 많이 맞췄었던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이제 그 내용을 분석하게 되면 솔직히 이게 한 과목만이 아니라 솔직히 이번에는 전반적인 8개 학교가 비슷하게 뭐를 좀 진행했냐면 3학년 게 굉장히 줄었습니다. 아마도 교육청에서 뭔가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면서 생물도 좀 전에 봤었던 것도 이제 2학년, 1학년 화학도 비슷하게 그렇게 됐고 물리도 그랬습니다. 이거 자체가 대부분이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수업 때도 물론 다 해야 되지만 중점은 특히나 뭐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어떤 부분을 더욱더 더 중심적으로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알려주고 그런 다음에 그쪽으로 끌어당기는 그런 수업이 될 겁니다. 그러면서 실험 설계라든가 서술형이 강조되는 것 자체는 항상 한과형의 어떤 큰 모습이고요. 그래서 스스로가 좀 연구하고 스스로가 좀 더 생각하는 것 자체를 좀 많이 하는 학생들 이런 친구들이 한과형으로 들어왔었을 때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었고요. 그러면서 전망을 보면은 뭐 그래도 작년하고 재작년 이렇게 봤었을 때 크게는 차이는 없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은 퐁당퐁당할 때가 있다. 특히나 생물의 입장에서는 좀 그래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이제 긴장감 갖고서 이런저런 문제 다 풀어야 되겠지만 일단 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경향성을 좀 갖고요. 그래서 대비 방법 자체는 일단 물화생지가 다 중요한 부분은 분명하고요. 그러면서 뭐 요즘에는 뭐 서울 같은 경우도 거의 몇 년 전부터 물화생지가 거의 다 같은 비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과목 자체가 더욱더 중요하다 이런 것 자체가 아니라 모든 과목 자체가 중요하다. 그러면서 모든 과목을 솔직히 다 잘하는 것 자체는 그런 학생들이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 별로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 과목이라도 내가 조금 더 어느 정도 높은 상태를 도달해 봤어. 이 느낌을 계속 살려가면서 이어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왜 이거는 잘했는데 이거는 못했어. 어떻게 보면 못한 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기보다는 잘한 게 있기 때문에 못한 것 자체를 더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런 다음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 자체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그런 부분을 끌어가겠다라고 하는 거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술과 소설의 차이. 소설을 쓰면 안 되거든요. 소설을 쓰면 안 되고 특히나 자소서도 굉장히 그런 소설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개별적으로 좀 질문도 많이 하고 발표도 좀 진행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과학의 전반적인 내용 자체가 이렇고요.
혹시나 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뭐 연락을 주셔도 되고 아니면 뭐 지금 말씀하셔도 제가 대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근데 아무래도 좀 시간이 많이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